안녕하세요. 옥탑방어입니다. 오늘 또 3주 연속으로 또 오셨는데. 저 좀 부르지 마세요, 저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와서 와이프가 들어오진 않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와이프 들어오진 않는데.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육지거북 합사,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니까, 뭐지? 제가 요즘에 테라피를 좀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간단하게 따지면 테라피는 조금, 한 30대, 40대의 취미생활로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육지거북이는 10대, 20대, 30대의 취미생활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러면 10대라는 거는 현실상 지금 자기가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제가 말이 잘못했네요. 이게 돈이 없는 취미생활인 게 아니라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사람들도 좀 많이 취미를 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수조 같은 데서는 네. 뭐 테라피를 뭐든 키우고 한다 했을 때 만약에 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분리를 시키거든요. 네. 바로 분리를 시켜요. 네. 근데 육지거북이는 솔직히 같이 6마리, 7마리 타종 때리잡아 넣어도 물지만 않으면 키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쵸. 왜냐면은 이 한 종만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종만 키우고 싶고. 네, 그렇죠. 공간은 제한적인데. 네, 그렇죠. 거기다가 다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이런 생각하는데 분들이 많잖아요. 웃긴 거는 네. 이 친구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 동해르만이 어디입니까? 동해르만이 지중해성. 지중해성이죠. 네네. 그래 따지면 약간 유럽 얘들은 그쪽에 평생 태어난- 보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소래. 기후에서 다른 조건에서 다른 애고 어떤 균이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 보세요. 방사 보세요. 방사까지 합사시킨다 그러면 마다가스카르, 지중해, 인도 네.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논문을 본 사람도 논문을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 3마리를 합사를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네. 못해도 한 이 3마리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지 뭐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오랜 네. 기간 신뢰를 데이터 바탕으로. 논다잖아요. 네. 그냥 저는 간단히 따졌을 때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흑인 그다음 네. 황종인 네. 그러니까 인디안종 이래가지고 4명에서 잠깐 1년 동안 같이 키워가지고 실험을 한번 대사관제에서 납치해서 네. 했었는데 맨날 싸우고 뒤죽박죽하고 그 다음에 흑인이 제일 약했어요. 흑인이 면역개체가 네. 엄청 약해서 흑인이 빨리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처럼 누가 면역개체가 좋고 누가 면역개체가 안 좋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좀 분리해서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같은 종끼리 이렇게. 같은 종끼리. 네. 만약에 최소한의 근데 진짜 저는 어쩔 수 없이 합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검게 습계는 나눠주세요. 맞아요. 검게 습계는. 레오파드가 사실, 레오파드 그렇죠. 키워보셨잖아요. 레오파드가 베이비 때는 습계로 키우는데 네. 이제 좀 크기 시작하면 검게로 키워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벨거북이 분양을 좀 했던 사람들은 레오파드를 키우고 있는 벨거북이는 절대 분양을 받지 마라. 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폭탄을 안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리이기 때문에. 동해르만 폐사율하고 벨거북 폐사율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거의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저는 벨거북이가 만약에 베이비가 KR12가 태어났다. 네. 10마리가 태어났다. 네. 뭐 물론 성체까지 가면 다 좋긴 하겠지만은 저는 퍼센테이지 따지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많이 보지는 왜냐 이유가 뭐냐면 벨거북이가 좀 약간 개복 친구도 있긴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급사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저도 갑자기 저희 지금 집에 샵이 그러니까 뭐 방이 거기 사육방이 있지만은 네. 그 사육방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도 죽는 애들이 가끔씩 한 마리씩은 있어요. 근데 KR12 베이비 엄청 튼튼해요. 근데 그건 또 튼튼해. 근데 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성체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 그런데 합사까지 한다? 와, 저는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동해르만은 공격성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들끼리 박치기라는 건 상관없는데 벨거북이한테 박치기해서 벨거북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레오파드랑 같이 키웠다. 그러면 벨거북이는 이렇게 지금 물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물에 들어가서 얘들은 거의
물거북이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물을 진짜. 되게 좋아해요. 물 엄청 좋아요. 네. 근데 레오파드는 물을 극혐해요. 맞아요. 물을 극혐하는데 네. 습도도 안 맞고 그런 상태에서 같이 키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요즘에 그리스 베이비를 요즘에 좀 많이 키우시더라고 보니까요. 네네. 요즘에 좀 그리스 베이비가 좀 핫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베이비랑 벨거북이 베이비랑 좀 같이 키우면 안 되냐고 저한테 분양 받아가지고 같이 키웁시다 물어보는데 네. 키우는 거는 아니 뭐 솔직히 벨거북이를 데리고 우주에 가든 달나라를 가든 그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저는 같이 저는 한 방에서도 키우지 말라고 그래. 그리스는 헤르페스인가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병균의 보유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리스 키우신 분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거북이랑 또 합사를 한다. 저리 비추해요. 그렇죠. 뭐 물론 뭐 잘 클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리스크를 떠안고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그렇죠. 터지게 되면은 사실 진짜 가족처럼 소중히 키웠던 거북이 한순간에 그렇죠. 떠날 수 있는데 이유는 모르는데 이거 뭐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방이 우선은 최선이라고 밖에 없어요. 지금 거북이 자체에서는 저희가 네. 저희도 저희 지금 스리랑카 수컷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네. 병원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몇백이 들어가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제가 병원도 자주 가도 친분이 더 친해요.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보고 땡땡땡아 땡땡씨 제가 이 거북이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죽을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뭐 수액도 맞춰보고 물 맞춰보고 왜냐하면 자기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살게 되면 그냥 죽였다. 근데 이걸로 죽었다 해도 원망을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지푸라기 심정에서 지금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내가 한마디로 포기를 안 하면 자기가 그 다음에 좀 더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개나 고양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좋았다. 네. 그런데 이거를 써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더라고요. 그렇죠. 거북이는 또 어떤 반응이 어떤 반응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거북이에 대해서는 아프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 마음 같아서는 무균실에다 키우고 싶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합사는 웬만하면 좀 지향하는 게 네.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네, 저도 동감하고요. 네. 레오파드는 뭘 먹여도 설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오파드는 뭐 설사하고. 동해레오는 뭘 먹여도 강아지 똥을 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벨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살사를 웬만하면 피하게 해주려고, 네. 뭐, 해주려고, 뭐, 뽕잎 같은 거나, 안 그러면, 뭐, 티모시 가루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섞죠? 섞어가지고 좀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습기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습기형 거북이라서.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드리자면, 합사를 했을 때, 네. 좀 뭐랄까, 저희 인도 벨거북이랑, 버마 벨거북이랑, 네. 합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합사보다는 그냥, 일감력 받는다고 애들 그냥 다 한쪽에 풀어놓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배고픈데. 저희 수컷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아. 팔하고 다리하고 다 뜯기고 머리까지 다 뜯기고 죽었어요. 아. 근데 전 어차피 거기다가 스프링쿨러를 해서 물이 나오고 했어가지고, 네. 한 30분 동안 잠깐 자리 비웠거든요. 네네. 와, 잠깐, 버방 우리 집 5마리가. 근데 사이즈가 우리 인도 수컷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도 수컷이 무게가 따지면 600g이었고, 네. 이제 수컷이 1kg였거든요. 네. 근데 1kg하고 600g이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차이는, 크기 차이는 뭐 없어요. 밀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물더라고요. 사이즈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뭐 벨거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범하고 인도하고는 아예 다른 종이거든요. 네. 그래도 벨거북이라고 해서 그래도 저는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공격을 해서 그때쯤 약간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범하는 무조건 한쪽에. 근데 보면 범하 저희들끼리도 입질 조금씩 하고 해요. 네. 근데 저희들끼리는 좀 튼튼하고 하니까 놔두는 거죠. 네.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은 타종은 분리 사육하시는 게 낫고요. 정 여건이 안 되시면은 같은 환경에서 자랄 그렇죠. 수 있는 그리고- 애들을 묶어서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말씀이시죠? 사육자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은 무조건은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말은 좀 제가 죄송합니다. 네. 사이즈는 큰 걸로 네. 그 다음에 그리고
1단, 2단, 3단까지 쌓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사육장.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데려오는 거는 원목으로 데려오는 게 추천을 합니다. 네. 원목을 데려오면 그 위에 이제 그 가벼운 거를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네. 근데 거북이 한 마리 키우신 분들은 보통 다 보면 2마리, 3마리씩 종류를 다 키우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 한 마리만 키워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거북이를 키울 때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크게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 집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 키울 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야, 이거 멋진데요? 네. 저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